물건 강론 7개의 물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험 범위에 법에는 이제 총 8개가 있고요. 그걸 이제 가장 크게 점유권이라는 권리하고 나머지 권리, 본권이라고 이렇게 구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본권에 뭐 소유권이 있고 제한물권이 있게 됩니다. 이때 점유권하고 본권은 개념이 약간 달라요. 약간 표현은 약간 다른데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점유권은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고요. 요거는 점유할 수 있는 권리예요. 점유할 수 있는 권리란 물건에 대한 점유를 정당화시켜준다 이런 뜻이에요. 예컨대 소유권 같은 거. 내가 어떤 물건을 손에 쥐고 있어요. 이게 점유예요. 어떤 물건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점유입니다. 손에 쥐고 있거나 차지하고 있는 게 점유인데 소유권은 정당하게 그 물건을 차지할 수 있죠. 그게 본권이에요. 이렇게 어떤 물건에 대한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걸 본권이라 하고 반면에 물건을 단순히 점유하는 권리를 점유권이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점유만 하면 권리가 생겨요. 그게 점유권이에요. 도둑놈을 생각을 해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노트북을 을이 절취를 해서 현재 이 노트북을 을이 점유하고 있을 때 을은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어요. 그런데 도둑놈이니까 그 점유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결국 도둑놈은 점유권은 있으나 뭐는 없다. 본권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피해자는 노트북의 점유를 을이 가져갔으니까 점유권은 없어요. 그러나 소유권까지 절취당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피해자는 이 노트북에 대해서 점유권은 없으나 뭐는 있다. 본권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점유권이라는 권리와 본권이라는 권리는 전혀 다른 권리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권리. 이렇게 점유권은 물건을 점유만 하고 있으면 무조건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도둑놈한테만 인정되냐? 아닙니다. 내가 책을 돈을 주고 샀어요. 소유권 있죠? 그리고 현재 그 책이 내 수중에 있어요. 그럼 뭐도 있어요? 점유권도 있어요. 이렇게 소유권 같은 본권과 점유권은 병존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선적 효력에서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다른 권리와 병존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 효력이 없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렇게 물건을 점유만 하면 인정됩니다. 도둑놈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미용실에서 파마하면서 미용실에 잡지를 보고 있는 거 그것도 점유권이고요. 지금 책걸상에 앉아 계시는 것도 점유권이에요. 버스나 지하철에 좌석에 앉아 있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점유권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점유권이라는 권리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점유권은 어떤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과 같은 본권이 있든 없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걸 따지지 않고 물건을 단순히 뭐만 하면 점유만 하면 인정되는 권리를 점유권이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점유는 조금 어렵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라고 말을 해요. 법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지배한다. 사실상. 어떤 물건을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사실상 지배예요. 이렇게 물건을 사실상 지배만 하면 본권 유무를 묻지 않고 인정되는 권리, 이게 점유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걸 사실상 지배를 해야 점유권 인정이 됩니다. 사실상 지배를 해야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인정이 돼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이 예외는 뭘 말할까요? 두 가지겠죠.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 두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예외. 이걸 관념적 점유라 합니다. 무슨 점유? 관념적 점유. 이 관념적 점유에 상속인의 점유,
점유 보조자, 간접 점유 이런 게 있어요. 오늘은 요거를 나중에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면 돼요. 이런 게 어떤 것인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세 가지 관념적 점유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점유의 태양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 183페이지를 볼까요? 거기에 보면 197조가 있습니다. 점유자는 선의로 소유의 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 뭐 이런 조문이 있죠. 찾으셨어요? 네,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로 가봅니다. 187페이지로 가보면 맨 하단에 부동산 취득시효라고 245조 1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에 부동산을 점유한 자 무슨 권이 있어요? 부동산을 점유한 자 무슨 권이 있어요? 점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앞에 20년간 소유의 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문들이 곳곳에 있는데 어떤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무슨 권이 인정이 되고 점유권이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점유를 좀 전에 245조 1항처럼 20년간 소유의 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를 하면 뭐도 인정된다? 소유권도 인정이 됩니다. 즉 물건을 점유하면 기본적으로 점유권이 인정이 되고 그 물건을 어떻게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별도로 소유권 취득 같은 효과가 인정돼요. 이런 조문들이 곳곳에 있어요. 이럴 때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대한 점유권 이외에 소유권 따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물건을 어떻게 점유해야 될까에 관한 것을 뭐라 한다? 점유의 태양 또는 점유의 모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점유의 태양 또는 점유의 모습. 이게 곳곳에 있어요. 우리 민법 곳곳에.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우리 민법은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기본적으로 점유권이 인정이 되고 점유하는 자에게 그 물건을 어떻게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별도의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 조문을 두고 있다. 이때 점유권 이외의 별도의 법적 효과, 소유권을 취득한다든가 과실을 수취한다든가 이런 별도의 법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점유의 태양이라 하고요. 이 점유 태양이 우리 민법에 6가지가 있습니다.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 없는 점유, 선의 점유, 악의 점유, 과실 점유, 무과실 점유, 평온 점유, 폭력 점유, 공연 점유, 은비 점유, 20년 계속 점유, 불계속 점유 이렇게 한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예? 몇 개가 있다고요? 6가지. 나중에 이 개념하고요. 요게 각각 필요한 조문들을 확인할 거예요. 이미 우리 하나 확인했어요. 245조 1항. 예? 20년간 계속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식으로 점유태양 6개 중에서 그 전부나 일부를 갖추게 되면 별도 효과가 인정되는 이런 제도를 두고 있다. 근데 나중에 6개 개념을 볼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이 중요합니다. 요 놈은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무슨 점유? 자주점유. 요 자주점유에 관련된 내용을 해야 되는데 머리 뽀개집니다. 머리 뽀개져. 우리 교재도 보면 84페이지 보면 자주점유 타주점유 딱 남아 있어요. 보면 안 돼요 지금. 보면 큰일 나. 나는 보고 싶어. 말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점유권을 어떻게 취득하는가가 나오고요. 점유권의 효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점유권의 소멸이 나와요.
보통 물권 강로는요. 물권 강로는 아까 우리 시험 보면 7개의 물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 7개의 물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의, 취득, 효력, 소멸. 이게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추가되는 거예요. 각 권리마다. 점유권은 요 두 가지가 추가가 되고, 소유권은 공동소유라는 게 하나 추가되고, 지상권은 특수지상권이라는 게 추가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떤 권리든 요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머릿속으로 뜻이 뭐고, 어떻게 취득하고, 그 권리의 효력은 뭐고, 그 권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가 뭐가 있는가. 이런 걸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점유권도 의의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가지가 독특한 게 있다고 개념 설명 드렸어요. 요거 해야 돼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기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점유권을 어떻게 취득하는가.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점유권의 효력. 첫째가 추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워요, 이거. 이 추정력과 관해서는 아까 조문 하나 확인한 게 있어요. 183페이지. 맨 위에 보면 197조. 점유태양의 추정이라고 해서 점유자는 선의로 소유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198조. 지금 여기는 없는데 198조에 보면 전후 양시의 점유사는 실행정되면 계속 점유로 추정된다. 이런 조문이 있고요. 200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뭔 추정이 이렇게 자꾸 나와? 요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이런 게 곳곳에 있고요. 점유권에.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자, 이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는 우리가 이런 거 본 적이 있어요.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배출을 경작. 이때 배출은 누구 거? 을 소유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을은 이 배출을 경작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비료를 주고 수확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들락날락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을이 이 땅을 사실상 지배합니다. 즉 점유를 해요. 이런 권리를 경작권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이 경작권은 우리 대법원에 할 때 점유권의 일종입니다. 점유권의 일종. 어쨌든 을은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과 갑소유 땅에 대한 점유권을 갖고 있는데 무단이죠. 그렇죠? 갑의 승낙을 받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얘는 이 땅에 대한 본권이 없어요. 본권이 없어요. 이렇게 본권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 을과 나중에 갑이 땅을 가봤더니 을이 배출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출은 을 소유니까 갑은 배출은 포기하고 첫째, 땅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기 땅이니까. 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또 표정이. 있나? 내 땅인데 돌려받아야지. 그러니까 회복자예요. 이렇게 본권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그 물건을 돌려받는 자 사이에 일단 이 물건은 돌려주는 게 당연하고 땅은 당연히 돌려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째가 갑, 을에게 토지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문제가 돼요. 지금은 생각하지만 있나? 없나? 그러지 말고 그게 문제가 된다. 요거를 과실수취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요 과실은 물건의 사용이익을 말해요. 요 사용료라는 건 토지 사용료라는 건 을이 땅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겠죠. 그렇죠? 그 이익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예요. 토지 사용료. 결국 과실이에요. 이 과실을 누가 수취하는가? 만약에 을이 수취하면 을은 갑에게 사용료를 줄 필요가 없고 갑이 수취하면 을은 갑에게 사용료를 줘야 하고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없나? 있겠지. 갑은 땅만 돌려받지 않습니다. 사용료 내놓으라고 하게 될 거예요. 이때 을이 사용료를 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규정한 게 201조고요. 두 번째로 갑이 땅을 돌려받았는데요. 그 비옥했던 땅이 을이 도대체 무엇 경작을 했는지 너덜너덜해졌어요. 당연히 갑은 도대체 너 땅 파먹었냐? 땅이 왜 이렇게 너덜너덜해졌냐? 그 좋았던 땅이 손해를 배상하라. 의 문제도 생기게 될 수 있어요. 있겠죠? 손해배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가요. 별로 안 좋았던 땅인데 을이 배추를 경작하려고 자신이 스스로 비용을 지출해서 개간을 했어요. 아주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놨어. 그리고 배추 딱 한 번 경작했는데 갑이 나타나서 땅을 돌려달래. 그럼 을은 이 땅에 지출한 비용 돌려받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비용 상환 청구의 문제. 이렇게 어떤 물건을, 남의 물건을 본권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그 물건을 돌려받는 자 사이에 물건 자체는 돌려주되 세 가지 추가적인 문제. 사용료 지급의 문제, 손해배상의 문제, 점유자가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상환 청구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만약에 점유자 을과 회복자 갑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 계약관계로 해결하면 돼요. 근데 지금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단 말이죠. 이 둘 사이에.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다툼을 미리, 이걸 세 개를 둘러싼 다툼을 미리 방지하려면 또는 해결하려면 그에 관한 규정을 따로 만들어놔야 되고, 그게 201조, 202조, 203조인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점유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점유권 제일 중요한 게 요거 할 거고요. 세 번째로, 아까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면서 미용실에 비치되어 있는 잡지를 보고 있어요. 이제 파마약이 머리에 침착되기 전까지는 한 20분. 최근에 이제 파마약이 좋아져가지고 옛날 막 2시간, 3시간씩 되니까 막 보자기 뒤집어 막 시장도 가고 막 그랬죠. 요새는 그럴 필요는 없죠. 어쨌든 시간은 걸려. 잡지를 보고 있어. 잡지를 보고 있다가 화장실을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갔다 와서 더 보려고 이렇게 덮어놓고 갔어. 갔다 왔더니 옆에 파마한 아주머니가 가져갔어. 그럼 그 아주머니한테 내가 보던 책이니까 돌려달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죠. 있단 말이죠. 일단 책에 대해서 소유권은 없어요. 내 책 아닙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없습니다. 에? 있을까? 없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인데. 유치권, 질권, 저당권? 내가 원장님한테 돈 빌려줬어? 없어요. 그럼 결국은 내가 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는 딱 하나 뭐예요? 점유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점유권이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누군가에서 침탈됐습니다. 그렇죠?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네? 204조. 이렇게 해놓고 갔다 왔더니 가져가진 않았는데 깔고 앉아있어. 그럼 내가 보던 책, 내 책이니까는 안 돼요. 내 책 아닙니다. 내가 점유하던 책이다. 엉덩이 치우란 말이에요. 방해 제거. 화장실 갔다 왔는데 한 10분 만에 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잡지는 또 보고 싶어. 지난번에 이렇게 했더니 가져가거나 깔고 앉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서 아까 가져갔던 아주머니 등 미용실에 있는 아주머니들 전체에다가 갔다 와서 얘가 계속 볼 거니까 건드리지 마. 뭐 이래고 할 수 있단 말이지. 그게 방해 예방. 자,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뭐였어요? 물권적 청구권. 아하, 점유권에 뭐가 있다? 물권적 청구권이 있구나. 이걸 점유보호 청구권이라 합니다.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3개. 점유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내가 그 물건에, 그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같은 본권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걸 떠나서 점유권이 있다면, 뭐가 있다면? 점유권이 있다면 그 점유권이
침탈되거나 방해를 받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본권이 아니라 뭐에 의하여? 점유권에 의하여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점유보호청권이라 합니다. 여기 있어요. 내가 잡지를 1시간 이상을 보고 있어. 옆에 아주머니. 아이, 그만 좀 보라고. 뭐 잡지, 사진만 보면 되지. 뭐, 꼼꼼하게 기사까지 읽고 앉아있냐고. 막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맘이라고 보고 앉아있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기다리다 못해서 확 뺏어갖고 도망가. 자기도 봐야 된다고. 쫓아가서 뺏어올 수 있다, 없다? 쫓아가서 뺏어올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걸 자력구제권이라 합니다. 자력구제권 중에 자력 탈환권이라는 게 있어요. 점유권에 이런 권리가 인정이 돼요. 이런 권리가. 이게 점유권의 효력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점유자와 회복자와 관계하고 요놈 이게 조금 중요해요. 점유권의 효력에서는. 그리고 이제 점유권 소멸 사유가 마지막으로 합니다. 점유권이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용도 많고 조문도 20개고 어렵고 내용도. 그런데 꼴랑 한 문제 나와. 그러니까 물론 올해처럼 미친 개또라이가 들어가면 2문제를 내는 경우도 강강 있기는 합니다만은 보통 한 문제가 나옵니다. 무슨 뜻이에요? 신경 쓰지 마시라 그런 뜻이에요. 그냥 강의할 때 저런 게 있구나 하고 넉넉히 들으시면 되고요. 꼭 맞춰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는 처음부터 갖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들어놨다가 혹시라도 시험장 가서 제가 떠들었더니 나왔어. 어이 그러면 땡큐 하고 찍어주면 되고 그게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찍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마음도 편하고 예? 예. 어차피 찍을 거 마음이라도 편해야지. 그런 권리가 점유권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일단 그래서 점유권이 어떤 권리라는 것 본권과 구별해야 된다는 것 하나 이거 오늘 기억하시고 그 점유권의 독특한 내용으로 관념적 점유와 점유 태양이라는 놈이 있다라는 거 그게 어떤 건지 개념 정도 그리고 점유권에서 중요한 게 점유권의 효력인데 그 효력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그와 관련해서 3가지 규정이 있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점유권도 물권이니까 침탈되었을 때 뭐가 인정될 수 있다?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이런 게 있다는 거. 이 정도를 머릿속에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점유권은 끝.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소유권 186페이지. 오 이건 중요해요. 이건 중요합니다. 기본이 2문제에서 3문제. 소유권은 2문제 또는 3문제까지도 나오니까 철저하게 좀 하셔야 되는데 점유권보다는 쉬워요. 일단 소유권에는 소유권의 뜻이 나올 것이고요. 소유권의 취득이 나온다 그랬죠? 물권 강론의 기본적인 목차가 뭐예요? 의, 취득, 요건, 소멸이에요. 취득이 나오고 효력이 나와요. 소멸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내용으로 소유권의 제한이 나오고요. 소멸이 나와야 되는데 소멸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소유라는 게 나와요. 이게 소유권에 들어있는 목차예요. 소유권의 뜻 다 아시죠? 소유권의 뜻이 뭐예요? 물건을 소유하는 권리 이렇게 되죠. 이때 소유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사용, 수익, 처분. 그래서 완전한 물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소유권은 물건에 관한 권리고요. 그 물건이란 재화는 유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소유욕이라는 본능, 유한, 무한. 재화는 한정되어 있는데 소유욕은 무한.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제한. 소유권 제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유한한 재화에 대하여 무한한 인간의 소유욕을 통제하려면 국가가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어요. 소유권은 특히 이렇게 제한을 경우가 생깁니다. 헌법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민법에서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나아가 아예
소유권 제한과 관련된 법률 관계가 소유권에 규정되어 있어요. 상린관계라고. 무슨 관계? 상린관계. 이 상린관계는 특히 부동산 소유자들 사이에, 그 중에서도 특히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 어디에서 충돌이 많아요? 경계선. 그 경계선 부근에서의 충돌 따위를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들을 뭐라 한다? 상린관계. 상린관계. 서로 상자, 이웃 린자를 써서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소유권의 상호 이용 조절 관계, 요거를 상린관계라 하고 기본적으로 두 개. 첫째,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 등 다른 부동산 물권의 준용, 민법 소유권에 있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들을 꼭 소유권자들 사이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물권자들인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자 등에도 상린관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물권법 규정들은 대부분 강행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상린관계는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충돌이 생겼을 때 법원이 1차적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들이 합의로 해결하도록 하고, 그게 안 될 때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물 규정입니다. 대부분이 무슨 규정? 이물 규정. 세 번째로 이 상린관계는 조문이 더럽게 많아요. 상린관계 조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쓸데없는 조문들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 조문들 중에서 시험 지문에 간간히 나오는 조문들이 있어요. 그 조문 몇 가지를 시험에 임박해서 확인할 겁니다. 지금 확인해 봐야 머리에 남아있지도 않고요. 남아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문 중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조문 몇 가지를 10월달, 내년 10월달에 확인할 거예요. 쳐다도 안 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그때 확인하고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아주 쉬운 조문들만 구성 나와요. 확인은 해야 돼, 어쨌든. 또 하나가 권리가 있어요. 상린관계로부터 만들어지는 권리, 파생된 권리가 몇 개가 있습니다. 수도시설권, 인지사용청구권, 생활방해 금지 청구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쓸데없고요. 주의토지통일권이라고 해요. 요거 해야 돼요. 요거.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어떤 권리고 어떤 요건 하에 인정이 되고 그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에 관련된 기본적인 걸 조금 이따 살펴볼 겁니다. 세 번째, 취득이 나와요. 소유권 취득. 자,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 권리 취득의 원인, 법률, 요건 두 개. 뭐하고 뭐? 다시 한번. 소유권 취득의 원인, 즉 권리 취득의 원인 이퀄 법률 요건 두 개. 뭐하고 뭐?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또 나와요. 또 나와. 계속 써먹는다 그랬어요, 이거.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는 권리도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법률 규정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법률 행위한 취득은 우리가 이미 물권법 총론에서 봤어요. 부동산 소유권은 계약하고 등기하면 되고 동산 소유권은 계약하고 점유를 이전받으면 되고. 문제가 요거죠.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중에서 아예 법이 요러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게 있어요. 세 개가 있습니다. 취득시효라는 게 있고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등, 매장물 발견이라는 게 있고요. 첨부라는 게 있어요. 첨부는 또다시 부합이라는 게 있고요. 혼화라는 게 있고요. 가공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법에서는 요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요러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규정을 아예 두고 있어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 대따 중요해. 취득시효. 나머지는 역시 시험에 임박해서 조문만. 단 요 놈은
조금 미리 봐야 돼. 부합은. 네 번째, 소유권의 효력에 대해서는 다 필요 없고요.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우리 지난주에 뼈대를 잡았었어요. 소유권에 의해서 소유권에 기초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우리 민법상 물권적 청구권이 3종, 반환 방해 제거 방해방 2세트. 점유권의 한 세트, 소유권의 한 세트. 예? 그 소유권에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눈도장 찍으시면 되고, 특히 요 점유보호 청구권 중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도 213조하고 214조가 있는데 요 213조가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에요. 똑같은 반환 청구권인데 하나는 점유권에 의한 거고 하나는 소유권에 의한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요건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이거 비교할 수 있어야 돼. 네? 문제도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있다 없다로 확인해서 구별해야 돼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소유물 반환은 청구 못하는 경우가 있고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점유물 반환은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이런 걸 구별하시면 돼요. 나중에. 네. 오늘은 구별해야지 라고 뭐만? 마음의 준비만. 네. 마지막으로 소멸은 필요 없고 이건 안 나옵니다. 공동소유라는 게 많아요. 공동소유는요. 물건이 하나예요. 물건이 하나입니다. 소유권은 몇 개? 한 개입니다. 일물, 일권주의입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여럿이야. 이게 공동소유입니다. 일물, 일권주의 예외다, 아니다. 일물, 일권주의 예외다, 아니다. 아니다. 제가 지금 말했어. 일물, 일권. 권리 하나예요. 그 하나의 권리를 여러 사람이 쪼개서 갖고 있을 뿐 일물 수개의 권리가 아니에요. 일물, 일권이에요. 예외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만 소유자만 여럿이야. 이때 이 공동 소유자들 사이의 관계가 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유, 합유, 총유. 이때 또 이게 됐다 중요해. 그래서 소유권에서 보통 두 문제가 나온다 하게 되면 취득시효하고 공유 여기서 나와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거는 뭐 빠짐없이 나옵니다. 공유는 빠짐없이 나와요. 거기에다 이제 뭐 다른 데서 한 문제 정도 끼겨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 정도가 소유권 내용이에요. 점유권보다 양 적지요. 내용도 뭐 점유권보다는 좀 쉽지요. 일단 느낌이 뭐 점유태양 이런 거 뭐 머리 딱딱딱 아프잖아요. 그나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좀 철저히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의의는 말씀드렸고요.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물권 그리고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중에 인접한 부동산 서로 상자, 이웃 린자 부동산 소유자 간에 그 소유권의 상호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목적의 법률관계를 뭐라 한다? 상린관계. 지상권, 전세권 따위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규정은 성격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다. 그랬고 그 상린관계 속에 주의투지통행권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 간단히 정리해야 돼요. 219조하고 220조가 있는데요. 219조는 유상통행권이고요. 유상. 통행료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고요. 220조는 무상통행권입니다. 통행료를 지불 안 해도 됩니다. 그 중에 원칙이 유상통행권입니다. 요것만 생각을 해봅니다. 요것만. 유상통행권만. 공로가 이렇게 있고요. 공로란 일반 대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 이게 공로입니다. 땅이 요렇게 연이어 있어요. 갑소유 땅하고 을소유 땅이. 그런데 여기가 낭떠러지.
이때 갑소유 땅.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지요, 그림상.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맹지. 무슨 지? 맹지. 네, 맹지를 합니다. 사면이 둘러싸인 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공로 출입이 불가능한 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 소유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 출입이 불가능한 땅. 이게 뭐다? 맹지. 두 번째, 역시 공로가 있고요. 땅이 이렇게 갑소유 땅과 을소유 땅이 연이어 있는데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통로예요. 통로가 있어요. 자, 지금 갑소유 땅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통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폭이 20cm야. 폭이 몇 cm? 더 줄일까? 10cm? 통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있지. 몸을 최대로 압축해서. 뱃살도 좀 빼야 되고 말이죠. 옷이 걸리적거리니까 이제 옷은 벗고 말이죠. 다 갖다. 두 가지. 위에 건 이렇게 되겠죠.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 출입이 불가. 밑에 거는 을소유 땅을 통행하지 않으면 통행할 때마다 과다한 비용이 들어요.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 옷 같은 거 다 쓸려. 통행할 때마다 옷을 한 번씩 사야 돼. 옷이 아까워서 벗고 다녀. 온몸이 쓸려. 병원비가 계속 들어. 이런 식으로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이때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라는 말은 두 가지. 아예 없어. 또는 있으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될 때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요. 중요한 거, 의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말이죠. 주위 토지 통행 청구권이 아니라 주위 토지 통행권입니다. 이게 219조 우리 민법상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일단 개념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공로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 출입 시 과다한 비용이 들 때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일방적으로 통행할 권리가 있다. 이걸 뭐라 한다? 주위 토지 통행권. 이렇게 돼요. 이때 을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죠. 여러분이 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허락을 한 적도 없는데 갑이라는 놈이 여러분 땅을 당당하게 왔다 갔다 하고 앉아있어. 근데 나는 아무 소리를 못해. 그게 주위 토지 통행권이야. 따라서 이 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굉장히 까다롭겠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맹지거나 통로가 있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야 되고요. 두 번째, 주위 토지 소유자인 을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수와 방법. 이걸 택해서 통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을의 손해를 보상해야 돼요. 이렇게 엄격해요. 요건이.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요건을 갖춰서 갑이 통행을 한다 하더라도 을은 반발을 당연히 할 겁니다. 그렇죠? 무슨 이런 개풀 뜯어먹는 법이 있냐고. 그래서 또 갑하고 을이 분쟁이 붙어요. 분쟁이 붙으면 갑에게 통행권이 인정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 갖고 싸울 거예요. 그렇죠? 예?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가 어디까지고 통행로의 폭을 어떻게 할 것이며 두 번째로 그 효력은 뭐냐 말이지. 통행권에 기초해서 통로를 개설할 수 있을까? 포장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례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돼요. 네? 자, 오늘은 상린관계, 소유권의 제한과 관련된 상린관계라는 게 있고 그 상린관계에 기초한 권리가 몇 가지인데 그중에 주위토지 통행권이라는 놈이 하나 있더라. 이 주위토지 통행권은 유상통행권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의미는 말 그대로 주위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말한다. 다만 그 주위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요건이 까다롭다. 그 요건 3개. 토지에 필요한,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때, 주의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 그리고 보상,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통행권이 인정되되 그 경우에도 주의 토지 소유자의 다툼이 있을 수 있고, 특히 2가지 가지고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갑에게 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인정된다면 어느 범위에서 인정이 되는지, 나아가 그 통행권을 가지고 갑이 뭐를 할 수 있는지, 그 통행권의 효력과 관련된 판례 정도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런 권리가 있다. 통행권. 취득 중에서 법률 규정에 한 취득 중에서 취득시효. 취득시효. 먼저 시효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게 시효예요. 우리 민법상 시효라는 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누군가가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누군가의 권리가 소멸하도록 하는 제도를 뭐라 한다? 시효. 그 중에 권리를 취득하는 걸 취득시효, 소멸하는 걸 소멸시효, 이렇게 불러요. 고맙게도 소멸시효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취득시효만 우리 시험 범위에 있습니다. 그럼 취득시효는 뜻이 부동산 또는 동산을 일정 기간 점유한 상태에서 그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이게 취득시효예요. 민법상 취득시효란 부동산 또는 동산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그 땅에 대한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도 예전에 한번 그려드린 적이 있어요. 갑소유 땅과 을소유 땅이 이렇게 인접해 있는데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을이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 그래서 을의 건물이 갑소유 땅 요만큼을 뭐 하고 있다? 점유. 그 상태에서 20년 이상이 지났는데 갑이 건물을 지려고 측량을 했더니 자기 땅이 여기까지더라 말이지. 그럼 당연히 갑은 을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 이게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 그런데 을은 땅 돌려주기 싫단 말이지. 이미 20년도 훌쩍 지났고. 그렇죠? 그럴 때 을이 뭘 주장할 수 있다? 취득시효. 을은 이 땅을 건물을 지어서 점유한 상태에서 몇 년이 지났다? 20년 이상이 지났다. 그럼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게 취득시효다. 이렇게 부동산 또는 동산을 점유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별다른 요건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취득시효로 한다. 유형. 부동산 취득시효가 있고 동산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시효가 있고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가 있고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2가지 형태가 있고요. 이 2가지 공히 점유 취득시효를 기본으로 합니다. 뭘 기본으로 한다고요? 점유 취득시효. 그런데 부동산에는요,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것도 있어요. 당연히 동산에는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게 없겠죠. 그래서 총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그 다음에 동산 점유 취득시효. 이렇게. 그 중에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가 245조 1항입니다. 자, 245조 1항은 우리가 봤었죠. 187페이지 맨 밑에 187페이지 맨 밑에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일단 부동산을 점유해야 되고요. 그 점유를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야 되고요. 그 점유가 몇 년 계속돼야 돼? 20년이 계속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뭘 취득해? 등기를 해야. 근데 이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는요, 법률 행위가 아니라 뭐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에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187조 본문이 적용이 되면 등기가 필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187조의 예외가 되는 거예요. 예외.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등기 필요한 거, 등기 필요 없는 거 구별해라. 그중에 등기 필요한 거에서 답으로 잘 나오는 게 요거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사람은 갑소유 땅을 이렇게 20년간 점유한 사람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이전 등기 청구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을은 그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를 넘겨달라 하고 청구할 수 있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입니다. 그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는 우리 지금 인문서에 없는데요. 245조 2항을 보면 등기부에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 자가 and 그 부동산을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그런데 특히 등기부 취득시효를 설명을 드리면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니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99.9% 소유자 아니냐? 그렇다. 근데 왜 10년 점유하면 또 소유권을 굳이 인정해 주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진짜 소유자예요. 그럼 취득시효 주장 안 하면 돼요. 그렇죠? 지가 소유자라면 취득시효 주장 안 하면 돼요. 반대로 얘가 소유자가 아니야. 그럼 취득시효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 자가 진짜 소유자냐 아니냐 이거 따지지 말고요. 그건 별개로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셔야지. 아니 저놈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소유자인데 왜 10년 뒤에 또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 라고 의문을 갖는 순간 취득시효는 어려워집니다. 제도예요. 그냥 민법에서 이런 걸 만들어놨다. 이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야지 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 부동산은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동사는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이 중에서 요 놈은요 이미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요 놈이 문제예요. 요 놈이.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을 점유합니다.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그럼 을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뭘 취득한다고 그랬어요?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겁니다. 자기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걸 알았다면 이때 갑은요 순순히 등기를 넘겨줄 리가 없지요.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일단 하나 생깁니다. 판례가 쌓여 있겠죠. 네. 두 번째로 이 갑은요 팔아먹어요. 팔아먹어요. 등기를 넘겨줍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닭 쫓던 개가 되지요. 이거 구조가 뭐하고 똑같아요? 이중매매. 누가 소유권 취득해? 먼저 등기한 자가. 따라서 일단 을은 병에게는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한 이전 등기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즉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어요. 병에게 넘어가면. 대신 을은 갑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에? 야 인마 내가 너한테 취득시가 완성됐다는 것을 이유로 등기를 청구했는데도 왜 팔아먹었어 이놈아. 라고 책임을 물어야 될 텐데 이게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어떤 책임을 추구할 것인가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우리 민법은요 그냥 꼴랑 20년간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두 번째 팔아먹었을 때 그놈에게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런 규정이 전혀 없어요. 다 뭐예요? 대법원 판례.
이 판례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돼요. 시험은 이게 나옵니다. 이게. 갑소의 땅을 을이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을이 갑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갑은 병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주었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1, 2, 3, 4, 5 다 대법원 판례. 예? 그거를 나중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정리를 딱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걸 취득시효라 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취득시효는. 나머지 이따위는 안 봅니다. 지금 이거 나중에 시험 직전에 조문만 보면 되고 요거는 이제 1월 달쯤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무주물 선점이나 유실물 습득이나 매장물, 주인 없는 물건을 점유한 사람, 누가 잃어버린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 땅을 팠는데 뭔 물건이 나서 매장물을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이런 게 있고요. 첨부라고 해서 부합포나 가공이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하고 을이 갑의 자취방에 모여서 술을 한 잔 먹기로 했는데 밖에 나가서 먹으려면 너무 비싸니까 각각 술을 한 병씩 가져오기로 했어요. 갑은 소주 한 병 갖고 왔고요. 을은 백세주를 한 병 가져왔어요. 따로따로 마시면 되는데 주전자를 갖다 섞었어요. 그래서 50세주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게 누구 거냐? 이게 누구 거냐? 이 50세주가. 에? 가격으로 따지면 을 소유가 될 거예요. 도수로 따지면 갑 소유가 돼.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 거라고 빡빡 우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물론 사이좋게 나눠 마시겠죠. 물론. 근데 안 그러는 경우. 이게 누구 거냐? 이런 걸 규정해 놓은 게 첨부예요. 이런 걸 규정해. 그 두 개의 물건이, 소유자가 다른 두 개의 물건이 딱 합체가 되는 방식이 부합포나 가공 이런 게 있단 말이지. 어쨌든 첨부는 이렇게 소유자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딱 붙어서 새로운 하나의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그 새로운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냐?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걸 정해놓은 걸 첨부라 합니다.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게 있더라. 자, 여기까지가 법률 규정의 소유권 취득이고 취득시효가 제일 중요하고 그 중에서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가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소유권에 의한 효력인 물권적 청구는 좀 전에 간단히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가 비교 가능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은 공동소유 하나 남았습니다. 공동소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건은 하나, 소유권도 몇 개? 한 개. 그런데 소유자가 여럿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여러 명의 소유자 사이에 그 인적 관계가 뭐냐에 따라서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눠지는데 일단 합유하고 총유를 뺀 나머지가 다 뭐다? 공유예요. 합유하고 총유를 뺀 나머지가 다 싸잡아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공유. 그래서 오늘은 합유하고 총유 개념만 봅니다. 합유하고 총유 개념만. 요 합유하고 총유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공유가 뭔지는 금방 와 닿아요. 자, 먼저 합유. 합유는요, 법적인 개념은 조합체, 조합원, 공동소유. 이게 합유예요. 조합체, 조합원의 공동소유입니다. 이때 조합체는 민법상 단체가 아니고 동업관계 생각하세요. 동업관계. 무슨 관계? 동업관계. 그럼 조합원이라는 것은 동업자 생각하세요. 동업자들. 그게 합유입니다. 갑과 을이 각각 1억씩 돈을 모아가지고 인형 뽑기 방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수익을 나누기로 했어요. 동업이죠. 네? 그래서 인형 뽑기 기계를 샀고 그 안에 채워놓을 인형을 샀고 집회 교환기를 샀고 CCTV를 설치했고 녹화용 컴퓨터를 설치했어. 이게 누구 거? 이게 누구 거? 갑과 을의 공동 소유 중 합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합유예요. 여기. 당연히 당사자가 출자한 액수만큼 지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지분을 함부로 처분할 수가 없어요. 지분을 처분한다는 건 다른 동업자 입장에서 보면 동업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을의 입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갑의 지분을 사가지고 동업자로 들어왔어. 을 기분 별로 안 좋겠지요. 그래서 합유는 출자한 X만큼의 지분은 존재하나 그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걸 합유로 합니다. 요 정도 개념 기억하시면 돼요. 총유. 총유는 비법인 사단이라고요. 다른 말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단체를 말합니다.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를 사단이라 합니다. 이 단체는요, 세 가지 개념 요소가 있어요. 단체는. 첫째로 단체 짱이 있어야 돼요. 회장님. 두 번째 내부 규칙이 있어요. 회칙 같은 거. 세 번째로 회원들이 신규로 가입을 하거나 기존 회원이 탈퇴하더라도 단체 성격이 달라지진 않아요. 이게 단체의 개념 요소예요. 두 번째, 그 단체 중에는 설립 등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주식회사 같이. 예? 주식회사도 주주가 모인 단체입니다. 영리단체예요. 설립 등기를 하면 법인이 됩니다. 법인이 되어야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단체 중에 교회, 사찰, 종종, 동창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부녀회, 낚시회, 등산회, 조기축구회, 심지어 중고등학교 일진회. 일진회 사단입니다. 단체예요. 통 있죠, 통? 일장, 회장. 회칙 있죠? 탈퇴하면 손가락을 자른다. 신규 회원이 들어오거나 탈퇴하더라도 일진의 폭력성이라는 단체의 성질이 바뀌진 않아요. 단체입니다. 동창회하고 동급이에요. 그런데 설립 등기를 안 해요. 비법인입니다. 따라서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때 예를 들어서 무슨 학교 동창회가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동창회관으로 쓸 건물을 샀다. 회비를 모아서. 이 건물 누구 거? 이 건물 누구 소유? 누구 소유? 동창회 소유. 그런데 동창회는 비법인이야. 권리 능력이 없어.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어. 안 되겠다. 그 구성원 공동 소유를 인정하자. 이걸 뭐라 한다? 총유. 이때 그 구성원을 민법에서는 사원이라고 부릅니다. 회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법인 사단 구성원을 사원이라 합니다. 이렇게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구성원 공동소 형태를 뭐라 한다? 총유. 그런데 이 총유를 잘 보시면 실질적으로 누구 소유예요? 동창회 소유예요. 근데 이 동창회가 설립 등기를 갖추지 않아서 뭘 가질 수가 없어요?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사원 공동 소유를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동창회라는 단체 소유입니다. 따라서 이 사원들은 회비를 얼마 냈느냐와 상관없이 지분이란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총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단체 소유. 따라서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분. 이렇게 동업자 간 공동소유 형태인 합의와 비법인 사단 구성원 공동소유 형태인 총유를 제외한 나머지가 뭐다? 공유. 그러면 갑이 사망을 했고요. 갑이 땅이 있는데 이 갑의 땅을 상속인 을병정이 공동 상속해서 이때 을병정은 그 땅을 공동 소유하죠. 이때 그 공동 소유가 공유예요, 합유예요, 총유예요? 공유죠. 왜? 상속인들은 동업관계 아니고요. 상속인 단체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상속인들의 공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합의하고 총유를 뺀 나머지 다 싸잡아서 공유를 하고 나중에 공유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점유권하고 소유권은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은 뼈대를 이렇게 세워두시면 됩니다. 됐죠? 네, 이제 용익물권 남았어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